Hello，各位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어 선생님 진준입니다. 오늘은 4급 세 번째 영상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문제는 역시 4급 독해에서 세 번째 파트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위에 본문 그리고 가운데 질문이 있고요. 밑에 부분에 A, B, C, D 보기가 있습니다. 3급에서 나오는 문제와 유형은 똑같은데 난이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3급에서는 밑에 보기가 3개만 있죠. A, B, C 3개만 있습니다. 근데 4급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 D까지 보기가 등장하겠고요. 그리고 3급은 모든 독해 문제가 다 본문 하나, 질문 하나, 그다음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4급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3급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4급에서는 이렇게 한 지문당 질문이 2개씩 있는 이런 문항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지만 푸는 방법은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본문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끝까지 꾸준히 파고들 게 아니라 질문에서 무엇을 물어봤으며 내가 위에 있는 본문에서 보기에 있는 어떤 내용을 찾아서 대조해 봐야 되는지부터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첫 번째 문제도 우리가 질문을 한번 확실하게 따지고 보면 科学家的同事 단어장 외우셔야 되겠죠? 科学家 과학자입니다. 본문에 과학자가 등장했고 그리고 그 과학자의 동시 동료들이 있나 봐요. 为什么 이유를 물어봤네요. 무엇 때문에? 자, 요 글자 笑라고 읽죠.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웃다, 웃고 있습니다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뒤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목적어로 넣었을 때는요. 누군가를 비웃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의 동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비웃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科学家 과학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동료들이 왜 이 사람을 비웃었을까요? A부터 볼게요. 帽子脏了. 帽子는 모자. 짱이라는 글자가 형용사일 때는 더럽다인데 형용사 뒤에다가 러를 붙였을 때는 이렇게 되었다, 바뀌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자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더러워졌다라는 포인트를 찾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 坐错车了. 자, 坐车는 원래 뭡니까? 차를 타다 이렇게 되죠. 근데 타다라는 동사에다가 뒤에 보호용법으로 수어를 넣었으니까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탈 때도 가끔 가다가 정신이 없어서 반대 방향으로 타고 방향을 잘못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는 뭐 버스 번호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살짝 잘못 다른 버스로 탔을 때도 마찬가지로 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차를 잘못 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지우라는 단어 꼭 외웁시다. 연구하다 또는 연구가 다 되는데 뒤에 부분에 보시면 실바이라는 단어가 실패하다라는 단어로 동사 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연지우는 연구라는 명사겠습니다. 무엇을 연구하다가 아니라 연구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연구가 실패했다. 마지막 역시 단어 미루라. 미루. 한자 그대로 보면 미로예요. 미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로에서 미공 미로 같은 곳에서는 길을 쉽게 잃잖아요. 그래서 미로라는 표현은 그렇죠. 길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던 이 사람한테 뭔가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잖아요. 다행히도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문장에서 거의 그대로 언급해 주거든요. 他的同事 그 사람의 동료. 지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했었던 요웨이科学家 어떤 과학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동료들이 听说后 자,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근데 그냥 듣다라는 것은 팅이 맞지만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주워 들었다. 그런 소식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听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듣고 난 뒤에 또 모두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듣고 난 뒤에 웃었으니까 그 내용은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듣고 나서 웃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이유는 여기에 확실하게 등장합니다. 结果, 그 결과, 竟然, 생각 밖으로 이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미로, 정답 여기에 있었네, D. 그래서 동료들이 듣고 나서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왜 길을 잃었냐면, 여기 보시면, 边走路, 길을 걸으면서 边想问题, 어떤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뜻밖의 길을 잃었어요.
동료들이 듣고 나서 뭐야 아직까지도 길을 잃어? 뭐야 애도 아니고 왜 길을 잃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놀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비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边을 줄이면 이를 줄여서 비엔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행동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때 이비엔 행동, 이비엔 행동 줄여서 비엔만 남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나머지는 굳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과학자가 있었는데 길을 걸으면서 문제를 생각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동료들이 이걸 다 듣고 나서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도 어떻게 질 수는 없죠.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본인도 농담하는 방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길을 잃는 사람은 영원히 어떤 사람입니까? 길에서 걷는 사람이에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那是因为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계속 제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停在原地라는 것은 제자리 걸음한다, 제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발전하기 때문에 길도 잃는 거야. 그냥 멈춰 있는 사람,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길을 잃지 않겠지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멋있게 되갚아 준 거예요.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더 쉽네요, 질문이. 물음표도 아예 없고요. 하양치우 하고 나서 점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등장해 있는 질문은 무조건 변수도 없습니다. 이 녀석이 이 문장에서의 주인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하면 되는데 이럴 때는 키워드를 하나씩 찾아줄게요. 容易破 키워드는破. 容易는 쉽다라는 얘기잖아요.破라는 것은 깨지거나 파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망가지거나 고장난다는 얘기겠죠. 孩子喜欢 이런 물건이거나 이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孩子喜欢 애들이 좋아한다. 이게 키워드. 放在水里 자, 동사 뒤에다가 在를 등장시키면 어떻게 무조건 해석한다? 에서 아니라 그랬죠? 에. 水里는 물속, 물속에 두다. 물에다가 둬야 된다. 마지막 색깔을 뜻하는 거네요. 是的가 보이면 是的를 왜 썼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是的 사이에 있는 내용이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란서는 남색, 파랑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이런 공이 있는데 쉽게 깨지는지,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물에다가 놓아야 되는지, 파랑색인지, 그걸 문장 제일 첫 부분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val이라는 것은 놀다, 게임을 하다. 어떤 거 뒤에 있는 이 공을 이라고 해서 정답은 바로 아이들이 좋아한다. B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뒤에 계속 보면요. 어떤 언급들이 나와 있냐면 颜色有很多种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색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만큼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예요. 但是허나海洋球이 공은 不一定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卫生이 의외죠. 수로입니다. 위생이 아니라 위생적이다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이제는 명사인 동시에 형용사, 명사인 동시에 동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명사이면서 형용사인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健康이라는 단어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하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해 있는 卫生이라는 단어도 위생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위생적이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不一定卫生이라는 것은 이 공이 아이들이 어떻게 몸으로 막 만지고 뭐 피부에 닿고 하다 보니까 꼭 위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可能 어떻게 되겠습니다. 会有安全问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可能은 가능성, 会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될 것이에요. 可能会가 같이 쓰였다는 것은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의역하기. 그래서 이걸 다 해석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요것들만 네. 네, 요 본문은 질문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하고 있는 사람, 说话人 第一次 처음으로 뭔가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맨 마지막, 첫 번째 이런 단어들은 문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언급을 할 수가 없고 그 표현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第一次를 그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연이라는 것은 연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통쥐가 무엇이냐? 여기에 또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죠.
예, 옌,儿童剧.儿童剧에서 마지막에 쥐라는 글자 기억하세요? 극장, 극단, 연극 할 때 극입니다. 그래서 옌쥐라는 것은 누군가가 극에 출연하게 되는 거예요.儿童剧라는 것은 아동이 들어가 있으므로 연극인데 그냥 성인들이 하는 연기가 아니라 아동 연극 있죠. 이 연극에 처음으로 출연했을 때, 个时候, 때, 어땠나요? 그대로 나와 있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없는 것들은 나와 있는 그대로 바로 고르고 갑시다. A. 처음으로 이런 일을 했을 때. 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 그랬죠? 얘는 밑에 거 굳이 보지 않았는데, 第一次와 같은 표현들은 문장 속에서 달리 표현해 줄 방법이 없어요. 처음이면 처음이에요. 그래서兴奋,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들떠 있고 흥분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긴장은 긴장했다라는 얘기고요. 后悔는 후회됐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거 재밌습니다. 똑같은 글자로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걸 이성으로 읽어서 한 단어로 봅니다. 보어로 쓰인 더가 아닙니다. 得意. 만족스럽다라는 얘기인데 너무 스스로 지나치게 만족스러워한 결과 득이양양하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나 이제 주인공이야. 나 이제 연기할 수 있게 되었어. 나 대단해. 나 너무 정말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태도가 很得意인 겁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为了 무엇 때문에 역시 이렇게 나옵니다. 演好那个孩子. 옌 연기라 그랬죠. 근데 앞에서는 그냥 옌만 있는데 여기는 하오까지 붙어 있네요. 기억합니다. 동사 뒤에 하오가 붙어 있을 때는요. 잘 해내다. 그 아이의 배역을 잘 연기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죠? 이거예요. 그럼 문장의 맥락을 보시면 당시, 즉 처음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뭔가를 잘 해내기 위해서 쉼표하고 나서 뒤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매일 노래 불렀대요. 예. 표준어 공부를 했대요. 예. 아주 많은 연기를 보았대요. 내가 연기하려면 다른 사람 걸 봐야 되니까. D. 对着镜子. 对라는 것은 상대하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주하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마주하고 마주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 해내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얘기는 핑크색 부분에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는 집에서 거울을 마주 보고 연습했네요. 한 달 내내. 정답은 거울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자이긴 한데 그냥 성인들의 연기가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꾸준히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6살 때 처음으로 연기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얼마 대사가 없는 배역을 그 아이를 잘 연기해내기 위해서 집에서 거울 보면서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마지막 문장이고 정답이 이 사람이 잘 해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연습했다를 그대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 속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연습하고 하면 너무 어려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중요한 부분들만 하나씩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오늘 영상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结果라는 단어. 결과라고 직역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어떤 일이 결말로 들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결말이 어땠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고요. 그냥 결말, 결과라고만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고 하면요. 이 뒤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사건의 결말이겠구나. 찡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찡란迟到了 하면 나 진짜 지각할 거란 건 꿈에도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 진짜 지각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길을 매일매일 가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의외로 길을 잃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사 뒤에 주어가 들어가면요. 이 행동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做라는 것은 앉는다라는 행동이고 당이라는 것은 눕는다라는 행동입니다. 근데 做주했기 때문에 앉는 중이 아니고요. 앉아 있다. 방주어라고 했기 때문에 눕는 중이 아니고요. 누워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과 누워 있는 사람들은 보호의미로 당연히 길을 안 잃겠지. 보호이라는 것은 할 줄 모른다가 아니에요. 호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이러곤 한다.
그러면 부호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곤 해요. 이건 직역한 거고요. 늘 보면 이러지 않더라고요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사 뒤에 짤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심지어 5급, 6급 가서도 맨날 보입니다. 이럴 때는 짤을 어떤 단어로 생각하다? 절대 에서가 아니라 에. 그래서 停在原地도 제자리에 멈춰 있다. 제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不一定이라는 것은 확실하진 않지만 무조건 이렇다, 무조건 아니다. 두 개 다 아니에요. 뿌랑 이등이 같이 합쳐져 있을 때는요. 이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는 거죠. 웨이성 아까 형용사 할 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위생적이라 그랬죠. 근데 뿌이딩 웨이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위생적이에요. 무조건 위생적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꼭 위생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뒤에 有什么什么问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나 질문 있어요. 이게 아니라 문제점. 好, 그 다음 不仅是更是 이건 이미 앞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是만 있으면 입니다, 이다 라는 뜻인데 不仅과 更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뿐만 아니라 더욱 이러기도 합니다. 更이 들어간 이유는 내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문장의 맥락과 이어주기 위해서 이럴 뿐만 아니라 더욱 이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직업은 나한테 직업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커오면서의 취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말로 의역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对着镜子라는 것은 그냥 거울을 마주하고 이런 느낌인 거고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照着镜子라고 합니다. 照镜子라는 것은 거울을 마주했을 뿐만 아니라 거울을 비춰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언제 비춰보는 거냐? 내가 용모를 꾸미거나 혹은 내 외모를 체크하거나 혹시 화장을 하거나 이럴 때는 거울만 마주보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照着镜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평소에 对着镜子와 照着镜子를 호환해서 쓸 수 있겠는데 거울을 마주 보고 이런 어감에다가는 对着를 더 많이 쓰고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비춰서 내 용모를 단장한다라는 비춰보다라는 의미로일 때는 照着를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고요. 단어장 정리가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굉장히 편할 겁니다. 단어를 먼저 다 공부한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했던 걸 얘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확실히 마감을 할 때는 요거 표현 자체, 필수 패턴, 이런 표현 방법 같은 것들을 외워두셔야지 나중에 가서 그냥 단어에만 의지하지 않고 덩어리들이 눈에 정보로 잘 들어와요. 好的,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바이바이.